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11과 신문과 방송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말하기 116쪽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하기에 나오는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서 금방 설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일을 하다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하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으면요. 일을 하면서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다가요. 도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다. 일을 하면서도 한국어를 공부하다. 그래서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말하기에는요. 일을 하면서도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다고 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말에만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만 하는, 그런데 여기에는 원래요. 텔레비전에 나와요.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 어떻게 돼요? 방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방영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방영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그냥 주말에만 하다, 주말에만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주말에만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배운 표현인데요.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짧게 줄여서요. 있다니까 이렇게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있다니까 공부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검색하다와 찾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찾다, 검색하다 비슷한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검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을 만큼 아주 비슷한 단어입니다. 인터넷으로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말하기 부분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과 신문과 방송 말하기. 에릭 씨, 요즘도 한국어를 배운다면서요? 네, 매일 텔레비전에서 하는 한국어 교육 방송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매일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주말에만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니까 에바 씨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다음은 듣기 117쪽에 있는 내용을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어휘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V에 나오다 라고 하는데요. TV에 나오다 라는 것을 TV에 누군가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출연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가수, 배우, 탤런트, 그 다음에 방송인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TV에 출연하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석, 설날은요 명절이라고 하죠. 자, 명절에는 뭐랍니까? 특집 방송, 명절 특집 방송을 합니다. 추석에는 추석 특집 방송, 설날에는 설날 특집 방송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요. 방금 TV에 누가 출연한다고 그랬어요? 외국인이 출연한다고 그랬는데요. 언제 출연하냐면 추석이나 설날에 특집 방송을 하잖아요. 이 특집 방송에 외국인이 많이 출연합니다. 자, TV에 출연하는 외국인은요, 한국어를 잘해요?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하고요. 너무 재미있게 말을 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정말 재미있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을요, 입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말을 재미있게, 말을 잘해, 입담이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TV에 출연하는 외국인들이 입담이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입담이 좋은데요. 이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침없다, 쭉 이야기한다 라고 해서 거침없는 입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침없는 입담으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거침없는 입담을 발휘하다, 발휘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발휘하다는 원래 실력을 또는 능력을 발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담도 능력이죠. 입담도 실력이에요. 그래서 거침없는 입담을 발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약국에 가보면요, 사실 약국이라고 안 하고 약방이었죠. 옛날에는 약방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약방에 가보면 감기약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여러가지 있고 어떤 약재가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여러가지 재료가 있고 이 물건이 있습니다. 저는 위가 안 좋아요, 배가 아파요 그러면 여러가지 물건이 있고 이 물건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감초라고 있습니다. 감초라는 약 재료가 있는데요, 그 재료는 어디에 가나 잘 어울려요. 그리고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다 잘 어울린다. 그래서 감초는요, 어디에 가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약방의 감초 또는 약방의 감초라고 해서, 그래서 약방의 감초는요, 어디 가나 중요한 사람, 어디 가나 잘 어울리는 사람, 어디 가도 재미있게 만드는 사람을 약방의 감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듣기 부분에는 감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누가요? TV에 출연하는 외국인이 감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V에 외국인이 처음 출연했을 때는 1990년대였습니다. 이때 방송인 이참, 로버트 할리, 이다도시 씨가 있었는데요. 이참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문화부 장관, 문화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아주 잘 진행했고요. 토크쇼 같은 것을 잘 진행해서 방송인으로 성공을 했고 결국에는 문화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한국인이 된 다음에 장관을 했죠. 자, 그다음에 로버트 할리 씨는요,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한국어를 아주 잘해요.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데 특이하게 서울말을 쓰지 않고요, 부산 사투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게, 이 사람은 한 뚝배기 아실래예 뭐 이런 식으로 부산 사투리를 아주 잘 썼던 분입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한국 텔레비전에 나오는 외국인 방송인이었고요. 지금은 당연히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다도시 씨는요,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프랑스에서 오셨는데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빨리 말해요. 빨리 말해서 너무 빨리 말하니까 천천히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귀화를 하셨고요. 그래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되신 분들입니다. 자, 흔하다라는 말은 아주 많다라는 거죠. 지금은요, 텔레비전을 켜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흔하다, 한국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외국인이 흔하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흔하지 않았어요. 흔하지 않다를요, 드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흔하지 않고 드물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반대말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흔한, 드문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한국말을 잘해요, 못해요 라고 얘기할 때 아주 잘합니다. 한국어가 유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어가 유창하다, 한국어를 아주 잘한다,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다, 아주 한국 사람처럼 잘해요 라고 얘기할 때 한국어가 유창하다, 그 다음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다. 여기는 꼭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어떤 언어를 아주 잘 말하면 유창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빠는 외국 사람이에요. 엄마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럼 외국 피와 한국 피가 섞였죠. 피가 이렇게 섞였는데요, 피를요 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글자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섞였다, 혼합되었다 라고 해서 혼혈인, 혼혈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혼혈인들이 또는 혼혈아라고 하는데 혼혈인, 혼혈아가 출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가 섞인 경우에는 혼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와 가서 여기 이렇게 부딪혀요. 부딪힌 다음에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이 사람들도 죽였죠. 누가 이겼어요? 이쪽이 이겼네요. 이쪽이 이겼는데 이 왕은 죽여요?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옵니다. 잡아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죽이지 않고 잡아요. 사로잡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로잡다. 그런데 옛날에 전쟁을 할 때는 사로잡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 방송에서요. 연예인들을 좋아할 때 사로잡다, 사로잡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송중기 씨가 있어요. 송중기 씨는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죠. 송중기 어떡해. 그렇게 해서 다 송중기만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럴 때요. 송중기 씨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송중기만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외국인 출연자들이요. 시청자들을 사로잡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시청자들이 그 외국인 출연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럴 때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았다라는 것은 정말 사랑받고 있다. 시청자들이 정말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에피소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에피소드는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정확한 뜻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야기, 내가 겪었던 이야기,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에피소드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내가 겪었던 경험담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경험담이요. 자, 우리가 2과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잠깐 배웠어요. 자, 한국 드라마는 어떤 내용이에요? 다 연애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애하는 누가 연애해요? 경찰서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이야기, 학교에서 남자가 여자가 사랑하는 이야기, 소방서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이야기, 군인과 의사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 다 연애 이야기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연애가 빠진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우와, 이것은 진짜 새롭다. 완전 다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요, 신선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영어로 하면 이런 건데요. 옛날에 항상 똑같은 것, 이제는 옛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새롭다 라고 얘기할 때 신선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신선하다는 fresh라고 하지만 아마 영어로는 all new, brand new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어 잘 못해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와 비슷한 말은요. 주로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대체로 사람들이 임준 선생님을 좋아해요? 100% 좋아합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럴 때 대체로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또는 퍼센티지가 아주 높은 모양을 얘기할 때 대체로 어떻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김치를 좋아해요? 대체로 다 좋아합니다. 이 정도로 알 수 있겠죠. 자, 호의적이다 라는 말은요. 좋아하다. 간단하게 말하면 좋아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별로야. 안 좋아. 라고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호의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체로 호의적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좋게 생각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친숙하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친하다와 익숙하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러면 낯설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사람 누구지? 잘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나왔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외국인이 나와도요. 항상 외국인을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합니다. 그리고 친하게 느껴져요. 자, 그런 것들을 친숙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까지 한 4개월 동안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준 선생님 유튜브를 보면 임준 선생님이 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친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한국인보다 한국인다운 모습. 예를 들어서요. 외국인이 한국의 맛집을 더 잘 알아요.
외국인이 한국의 관광지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합니다. 그러면 와, 저 사람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답다, 뭐뭐답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 같다, 그것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뜻인데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고요, 한국인의 역할, 한국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에 더가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다운 모습을 텔레비전에 나오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끼고요, 그리고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듣기 부분에 새로운 어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천천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같이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다음은 방송 관련 기사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표, 다르면 X표 하세요. 다음은 요즘 한국 방송 출연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방송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명절 특집 방송에나 등장하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한국어 실력과 거침없는 입담을 발휘하며 감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0년대의 외국인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약하기 시작한 이참, 로버트 할리, 이다도 씨는 모두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여 꾸준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볼 기회가 흔하지 않았던 시기에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던 이 세 사람은 텔레비전을 켤 때마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더 많은 외국인 또는 혼혈인이 한국 연예계에 진출하여 인기를 얻고 있으며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처음 외국인 방송인들이 활동할 시기에는 그들이 처음 한국에 와서 느낀 문화 차이, 언어 실력 부족 등으로 당황스러웠던 에피소드들이 신선한 웃음과 재미를 주었지만 지금은 한국인보다 한국인다운 모습에 한국 사람들도 외국인 연예인들에게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듣기 부분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OX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90년대에도 외국인들의 방송 출연이 많았다. 90년대에는 방송 출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X가 되겠죠. 요즘 방송에 출연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실력은 뛰어나다. 네, 맞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한국어를 아주 잘해요. 외국인이 방송에 출연하려면 귀화를 해야 한다. 귀화를 하지 않아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 X가 되겠고요. 외국인, 혼혈인들의 방송 출연이 많아졌다. 정말 많아졌습니다. O가 되겠네요. 자, 요즘 한국인들은 왜 외국인 연예인들에게 호의적입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인보다 한국인다운 모습 때문에 친숙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읽기 부분 11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한류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보통 겨울연가부터 시작됐다. 겨울연가는요, 드라마예요.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였습니다. 2002년에 방영된 드라마가요, 일본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이렇게 많아진 것을 폭발적인 인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요? 일본에서요.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됐고요. 이때부터 한류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류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수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 자체를, 그러니까 필름, 한국어로 그냥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 필름을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영화의 내용, 시나리오를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다른 나라로 가져가서 그 나라에서 다시 영화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은 똑같지만 다른 감독이 다른 배우들을 데리고 그 나라의 영화를 다시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는 드라마에도 있는데요. 드라마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드라마의 대본을 가지고 가서 새롭게 드라마를 만드는 겁니다. 그 나라의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시나리오와 대본의 판매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판권을 판다 라고 얘기합니다. 판권을 수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시나리오와 대본을 수출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요. 좀 유명한 거로는 1박 2일, 무한도전, 런닝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요, 필름 자체를 수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 진행하는 방법을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이디어죠. 이 아이디어를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 결혼했어요. 그래서 예쁜 여자 연예인과 멋있는 남자 연예인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하면 어떤 생활을 할까라고 두 사람이 신혼부부의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터키에 수출이 됐습니다. 이 아이디어가요. 도전 골든벨 같은 경우에는요, 50개의 문제를 고등학생들에게 낸 다음에 끝까지 다 맞추는 학생에게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베트남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수출한 거죠.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포함된 롤러코스터가 중국에 수출이 돼서요, 터키, 베트남, 중국에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 형식이 수출될 수 있었던 경우는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주 특별한 것,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색다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색다르다, 남들과 다르다, 특별하다, 그래서 색다른 생각, 색다른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읽기 부분을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또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경제 한류, 한국 방송 수출. 드라마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일어난 한류 덕분에 우리 드라마는 그동안 꾸준히 수출되어 왔다.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시장에 잘 팔리는 상품이 되었다. 그리고 영화도 필름뿐만 아니라 시나리오도 판권 수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방송 프로그램 형식까지 수출되기 시작했다. 터키 우리 결혼했어요를 시작으로 도전 골든벨은 베트남에, 남녀 탐구 생활 코너로 유명한 롤러코스터는 중국에 수출되었다고 한다. 드라마만큼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방송에도 관심이 쏠리게 된 것이다. 이제는 좋은 아이디어로 재미있고 색다른 방송 프로그램 형식을 많이 만들어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자, 다음은 읽기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역시 OX 문제입니다. 한류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있어서 한국 드라마가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도 수출하고 있다. 맞죠? 영화도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의 방송 프로그램 형식을 수입만 하고 있다. 수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죠.